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하자. 감정 쓰레기통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감정, 막 내 감정을 다 뱉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뱉어버렸을 때 내 감정을, 타인의 감정을 받아버리는 나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잖아요. 쓰레기란 이 자체가 사실 긍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인데, 그것도 통이라고 하는 말인데,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되게는 부정적인 자기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쏟아낼 때 그 상대방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이걸 겪어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막 참 저도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감정 쓰레기통이 당해본 적도 있고,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걸 와, 싸울 줄은 모르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이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 아마 여러분들도 평화주의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자기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쏟아낼 때 상대방은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사람은 상대에게 미움받기 싫고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참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근데 우리 뭘 배웠습니까? 아들러 심리에 하면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냥 참지 마세요. 너무 막 이런 사람들 막 무조건 너무 참아주니까, 너무 받아주니까 감정을 막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좀 배려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니체 선생님 철학자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A를 지키려면 마음에서 참아. 이런 인내심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된다. 나 혼자 감정을 당하고 감정 쓰레기가 되는 그 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혼자 그런 감정 쓰레기임을 당하는 그런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미움받을 용기. 너무 미움받기 싫어서 그냥 인내하는 게 미덕이 되어서, 참는 게 미덕이 되어서 아이고 참자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인내심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된다.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무조건 감정 쏟아내죠. 막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당하는 사람, 받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는 살아서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기에게 말하십시오. 내면의 자기에게. 아마 내면의 자기도 승낙해 줄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 너만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 너만 무조건 참지 마. 너만 억눌리지 마. 그런다고 너를 알아줄 줄 알아? 계속 내면의 소리. 그렇지만 어떤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자기만 괴로워질 뿐이에요. 상대는 그 덕분에 우울해지죠. 막 뱉으면 우울해지고 해소되지 않고. 주위에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은 거리 두세요. 거리를 두세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어떻게 함부로 여러분한테 왜 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이 될 수 있다고 니체가 말하고 있는 각자의 위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도록 감정을 그렇게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리를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미움받을 용기. 거리를 두어라.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말하세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조건 참지 마세요. 그래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지 마세요. 왜? 서로 다치니까. 우울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힘드니까. 왜 만나요? 무조건 나만 참고 저 사람 뱉어내고. 너무 참지 마세요. 너무 참지 마세요. 병됩니다. 여러분 참으면 병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참아야 돼요. 참으면 병 생깁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거리를 두어라.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미움받을 용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 미움받을 용기도 갖자. 너무 그 착한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나는 거절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화도 못 내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만 괴롭잖아요. 착한이즘 안 돼요. 미움받을 용기, 거리를 두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면서 거리를 두고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자기 안에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시작.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또 감정 쓰레기통을 유발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감정이 마구마구 쏟아내고 상대방의 감정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없어져야 돼. 아주 병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노예도 되지 말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말고 감정을 극복하여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가 되어라. 프렌드가 되어라. 서로의 성장. 친구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되면 좋을까? 친구.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돈을 못 빌려받는다고 하면은 친구가 아닙니까? 돈을 꼭 빌려줘야만 친구입니까? 함께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하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돼가지고 이끌어주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서는 진짜 은인이죠. 친구 이제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니라 은인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친구가 인생에 한 명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거죠. 서로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서로가 그런 시너지 효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라면 더할 나위 없을 좋을 것이다. 누구나 혼수 두는 것은 잘한다.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진 않지만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지만 남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조언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남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조언하는 것은. 니체는 친구에 대하여 초인을 향하는 화살이자 동경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인을 향하는 화살이자 동경.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는 될 수 있다.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 일을 처리를 못해. 그러나 친구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 정도 한다고 하면은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놀고 먹고, 놀면 또 먹는 게 필요하죠. 이런 관계도 좋지만 서로의 성장을 마음껏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시너지 효과로 서로가 윈윈, 동방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할 수 있는, 동방성장에 대한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그런 지렛대가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가 친구 관계를 설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친구 관계를 설정할 수 있냐. 니체는 그러면서 다시 리뷰하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왜 내가 그렇게 피해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타인으로부터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쓰레기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알고 너무 착한 컴플렉스에 걸리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자꾸 나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뭘 두어라?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있냐? 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에 대해서, 고통받는 친구에 대해 딱딱한 침대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친구에게 딱딱한 침대가 되어라. 친구가 고통스러워할 때 완전히 나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아, 친구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말인가요? 친구가 푹신한 침대처럼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보다 잠깐 쉬고 그에 가릴 수 있도록 딱딱한 침대가 되어두자. 그러니까 완전히 나에게 의존해버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 잠깐 쉬고 갈 수 있도록 딱딱한 침대, 완전히 그냥 푹신한 침대에 와서 잠을 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정말 쉬고 싶을 때 따뜻한 누군가와 따뜻한 친구의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게스트룸이 있으면 더 좋겠죠. 호텔보다도 친구의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친구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또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게스트룸이 있어야 되겠죠. 게스트룸, 손님방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해주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스스로 설 수 없다. 반대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2천만 원이 필요해. 2천만 원 당신 다 빌려줘? 돈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하고 돈관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불문율입니다. 돈 잃고 친구 잃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예, 친구가 어려울 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친구가 돈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가 거액을 요구하면은, 거액이 있다고 하면은 다 줘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거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돈에, 요청한 돈의 몇 분의 1이라도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그저 그냥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위로 비잖아요. 위로. 고통에 처해 있는데 친구한테 돈 10만 원도 못 준다 하면 안 되겠잖아요. 돈 10만 원도. 저도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친구 관계에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친구 아주 좋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겪으셨겠지만 돈 관계에서 실패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돈을 지인들한테 빌려주고 그 중에는 지인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받지 못했던 거 2번이나 돼요. 2번이나. 액수는 이제 말하기가 뭐하지만 적은 돈은 아닌데 받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두 사람 관계 끊어졌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아우 그 돈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그 돈만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세월 내 마음이 이끌어서 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친구에게 푹신한 침대가 완전히 의존해 버리니까, 혹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더라도 완전히 친구에게 100%를 의존하지는 말라.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푹신한 침대보다는 어떤 침대? 딱딱한 침대. 이런 말이죠. 딱딱한 침대. 이런 침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침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은 신중하게 하라. 니체는 우리에게 말은 신중하게. 여러분, 말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가급적 적게 열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은 작게 하고 지갑을 많이 열라. 지갑을 많이 열라란 말은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 좋다. 여러분, 지갑 많이 열면 좋죠. 근데 우리 누가 지갑을 많이 열면 좋아요? 상대가 나한테 지갑을 열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상대만 돈을 내기를 원하세요? 나도 상대에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상대에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뇌에 필터가 없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저 사람 뇌에 여과기가 없을까? 뇌에 왜 필터가 없지?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시지? 막 이렇게. 그들은 마음을 담지 않아 말이 가볍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말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하기 힘들다.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믿기 힘들다. 신뢰하기 힘들다.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말수가 많은 것과 작은 것 중 하나를 택한다면 차라리 적음. 저 사람 말이 많아. 말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다병가라고 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달병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병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달병가가 돼야 되죠. 말이 적어. 말수를 줄여. 계속해서 지금 말수를 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의 수를 줄여라.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 보인다. 부당하고 생각하는가? 자신을 들여다봐. 말 많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많은 사람. 여러분 저렇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신중하게 해라라고. 말수를 줄이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뱉어낼 때는 말은
뭐가 돼버립니까? 말은 떨어지면 말이 씨가 된다라고 그래요. 이미 씨앗은 떨어지면 심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온유의 말을 해야 되고, 겸손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심어지면 꽃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험담을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심어대니까 온통 지뢰밭이 되는 거예요. 지뢰밭. 신중하게. 자, 말수를 어떻게 한다? 많게 한다? 적게 한다? 적게 한다. 말수를 적게 하자. 말수를 적게 하자. 말수를 적게. 말의 수를 좀 적게. 그래서 그런 말의 수를 적게 해서 여유 있는, 좀 품격 있는, 저분은 역시 달라. 말에 품격이 있어. 말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 함부로 말하지 않으셔. 뭔가 느낌이 있으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을 받아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고 무조건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바보로 한다 그 말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래? 그래도 안 고쳐지면 피하세요. 거리 두세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왜 우리가 니체는 우리한테 신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넌 널 믿어라.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우리 존재의 위대성을 니체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돼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진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구상에 이 순간 거의 없어요. 내 생각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 말하지만 내 생각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다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공허하다. 나에 대해 제대로 알면서 혹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랩으로 하겠습니다. 내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나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하다. 때로는 부모, 형제,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 인간관계는 소중한 거냐면 너무 많은 관계에 신경성을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껍데기다. 아하. 이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인간관계는 대부분 껍데기다. 껍데기. 갑자기 돼지 껍데기가 생각이 나네요. 좋아하진 않아요. 돼지 껍데기. 내가 정말 좋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가 내가 나를 생각하겠어요? 부모, 형제, 자식 얼마나 기대를 크게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
이제 그냥 노래 가사라고 합시다. 길에 따위 걸지 말고 자기 자신 자기가 돌보고 인간관계 대부분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 막 인맥을 넓히려고 하는 거 다 무리다. 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콘텐츠고 자기 실력이고 자기 능력이에요. 이거 있으면 어디 거기 나오더라고요. 박진영이 유튜브 보니까 막 그 연습생 누구한테 이야기해. 자기 박진영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 분야 엔터테이너 프로듀서 뭐라고 하냐면 연습생이 그러죠. 연습생이 누구라도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죠. 선배 어디 기획사 PD 누구 그런 거 하려고 저녁에 술 마시고 뭐하고 뭐 할 필요 없다. 네가 잘 되면 다 연락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연습 많이 해라. 실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자기 콘텐츠, 자기 내용, 자기 스토리, 자기 실력. 그것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가요. 그것이 오래가요. 여러분 인맥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 오래가지 않아요. 그 자리 계속 있지 않아요. 권력 오래가지 않아요. 권력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역사 현장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역사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온통 자체가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인간관계는 대부분 껍데기다. 인간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 너무 많은 관계에서 진정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갖고는 거기서 실망하잖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원래 다 그래요. 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런 놈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껍데기로 만나고 있어. 껍데기. 왜 껍데기? 헛것을 만나요?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잖아요. 자기 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 내가 자신을. 내가 막 출세하려고 누굴 의지하고 막 그 사람한테 줄을 대고 따라다니고 어쩌고 자기 시간도 없고 시간에 그 사람 시간에 노예가 되어서 왜 그 사람 시간에 노예가 돼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생활을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어차피 니체의 철학을 우리가 통해서 숙고하고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니체의 말을 통해서 나의 느낌이 나와야 돼요. 내가 배우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을 배우고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바꿔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아가니까 이제부터 감정 쓰레기통과 단절해요. 너? 난 누구야? 나 신의 씨앗이 들어있어? 이제 그렇게 이상한 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나 신의 씨앗이 돼 있어? 이것은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돼요. 나는 신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야. 난 나 자신을 믿고 있어. 난 나 자신의 내면의 나를 만나고 있는 나는 대단한 거야. 나는 명상을 하는 사람이야. 난 독서하는 사람이야. 난 글을 쓰는 사람이야. 글에다가 나는 또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또 사람이기도 해.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이제 하면서 완전히 동기부여에 관한 하는 내가 박사가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에 관한 그런 내면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돌아볼 때 나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스펙트럼이. 그런 자아의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적대는 적대를 통해 적대는 절대를 통해 끝나지 않는다. 와우. 적대심. 적대는 적대심을 통해 끝나지 않는다. 적대는 적대를 통해 끝나지 않는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 적대는 적대를 통해서는 끝나지 않고 우호를 통해서 종결된다. 전 세계 아니면 한국의 정치사
이걸 보더라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극단으로. 적대는 적대를 통해 끝나지 않는다. 적대는 적대를 통해 끝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끝나요? 우호를 통해서.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 3년입니다. 우크라 너무 힘이 든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툼은 서로가 상대에게 내가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애가 먼저 그랬어, 저가 먼저 그랬어, 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연기? 네. 좀 불편하다 좀 들어주세요. 제가 또 연기 지망생 출신이에요. 대학 때 영어 영문학과 연기 동아리의 연극부에 있었어요. 영어 연극을 했던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그랬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애도 웃고 막 참 애들이 그래요. 한 아이가 먼저 다른 아이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다른 아이의 복수가 리벤지. 뭐 뺏어내는 거죠.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가져갔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 이거 줘. 주라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줘야지 하면 얘도 우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먼저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얘가 또 가져오려고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에 가해자는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해자. 갖고 온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가서 계속 가져오려고 하죠. 이런 또다시 복수의 일격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복수의 메비우스 띠가 되는 거예요. 이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내는 길은 한 가지. 한쪽이 멈추면 돼요. 한쪽 뺨을 빠지면 다른 쪽 뺨을 내미는 행위를 누군가 먼저 해야 사람 사이의 적대가 한쪽 때리는데 있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미는 행위를 누군가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뺨을 때렸는데 이쪽 뺨도 때리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쪽 뺨도 때리는 너를 용서할게.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은 쉽지만 근데 한쪽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한쪽이 마음 열어 다 같이 시작. 마음 열어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온전한 사랑과 배려를 펼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을 내가 만들고 그러한 상황을 내가 극복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런 메비우스의 적대가 적대를 낳고 원한이 원한을 낳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네 가지 것을 다시 한번 니체는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짜 1, 2, 3, 4에서 할 수 있는 거 봐보세요. 고통 많은 친구에 대해 딱딱한 침대가 되어라. 아유,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좋지.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관계 대부분 껍데기다.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 적대는 적대를 통해 끝나지 않는다. 적대는 적대를 통해 끝나지 적대는 적대를 통해 끝나지 않는다. 적대는 무엇을 통해 끝나냐? 적대가 아니다라고. 적대는 적대를 통해 끝나지 않아.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친구에 대해 딱딱한 침대가 되어라. 고통받는 친구에 대해 딱딱한 침대가 되어라.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친구에게 딱딱한 침대가 되어서
그들의 일상을 내가 회복시켜주고 상호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먼저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것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대주고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때려버리고 이것은 안 되죠. 뺨을 맞았어. 때려버려. 되는데 여기도 자 이렇게 합시다. 한쪽 뺨을 내. 니체한테 뭐 니체 선생님 한쪽 뺨을 내서 두쪽 됐어. 여기도 때려버리면 어떡해요? 또 돼요? 니체가 여기 있다고 제가 질문하는. 니체는 원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야. 한쪽 뺨을 하거든 두 번째 뺨을 대거라. 이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아주 초호화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까는 신은 죽었다고 니체씨 말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요? 왜 그러나요? 왜? 아까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한쪽을 맞았는데 다른 쪽도 되라고요? 한쪽을 맞았으면 나도 때리라고 말을 해야죠. 니체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끝나지. 힘들어요. 철학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인간관계 대부분 껍데기다.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위로해 주지. 정말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나. 그래서 인맥을 너무 넓혀가는 것에도 그렇게 치중하지 말고 인맥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방편이 될 수는 있어요. 인맥을 정리 잘해서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내 비즈니스를 좀 확대시키는 것도 내가 어떤 방편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름길이죠. 근데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눈만 그것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그것만 일으키려고 하고 그것만 바로 잡아서 내가 그거에만 치중한다라고 하면은 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삶에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본질? 나의 삶의 본질? 어디서 내가 내 삶의 본질을 내가 어디서 내가 회복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마다 또 할 때마다 회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체는 우리에게 점잖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오늘 6편의 강좌를 계속해서 제가 연속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결국 니체는 우리를 인간의 어느 지경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까? 신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주고 있다. 신의 씨앗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왼쪽 뺨을 댔거든 오른쪽 뺨을 댈 수 있는 희생정신까지 우리에게 강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니체는 그것까지 우리를 업그레이드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나의 인생, 성장된 나의 인생, 그것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니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죠? 니체가 그렇게 자기의 삶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자기의 철학인데 우리는 단지 몇 시간 동안 통해서 내가 한번 듣고 내가 그렇게 초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의 업그레이드는 인간은 절망하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니체가 주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방안을 우리에게 하나 둘 셋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는 여자 같아서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모든 것을 접할 때 내가 그것에 용기를 필요하고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각자 저마다의 지경에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 8, 9, 10, 11, 12 6 강좌를 여러분에게 꾸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